안녕하세요. 금융치료사 닥터 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. 자, 이평선은 줄임말인데,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MACD라든지 어떤 기존 좌표보다는 이 이평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많은 지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차트가 좀 보기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이평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다. 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는 속임수가 있어요.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든과 데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평선, 이동평균선. 일단 이평선에서는 첫 번째 골든 데드가 있고요.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 많이 들어보시죠?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선이 있습니다. 어떤 기준이 되는 선.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 세팅 방법이 필요하겠죠. 자,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5일선, 11선, 21선, 61선, 121선, 200선이 돼요. 냉정히 이야기하면 사실 얘는 그렇게 큰 중요도가 있진 않아요. 중요도가 있진 않지만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은 50, 20 정도 세팅을 중요시 여기시는 게 좋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하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평선에 대해서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 골든데드 얘기 좀 해볼게요. 그중에 골든. 자, 골든 크로스는 앞에서 뭐 추세선을 배웠잖아요. 이런 추세에서 이평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.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따라오다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뭐 이쯤에서 뭐 골든 크로스.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골든 크로스라면 뭐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,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다 내려와요. 어, 이 5일선도 이렇게 막 꼬꾸라져서 내려와요. 자, 그런데 어, 차트가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 선들도 점점 완만해요. 완만해지는데 이 5일선이 가장 빠르게 완만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이 뚫는다를 그래서 골든이라 그래요.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이 상승에서는 5일선이 가장 차트에서 빠르게 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있으면은 얘는 오히려 꺾여가지고 이 이탈하는 거를 대드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그림을 너무 좀 못 그리죠. 네, 그런데 여기 이 두 가지는 사실 후자예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예요. 골든과 데드는 이 후자이기 때문에 내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매매를 하면 당연히 안 돼요.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매매하는 건 없어요.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추세랑 똑같아요.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매매를 하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. 네, 마찬가지입니다. 골든 크로스도 매매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데드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탈을 했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. 이미 팔 거였으면 그 전에 팔았을 거예요. 왜냐면 이평선이라는 거는 그 이평선이라는 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. 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평선 따라옵니다.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. 이평선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던 이평선들도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얘가 먼저 이탈하게 돼요. 어, 그리고 그 뒤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매도를 먼저 하게 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이평선은 차트를 따라오는 지표다. 선반영이냐 후반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선반영, 후반영. 자, 이평선 같은 경우는 후반영이다. 예,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기준선. 별표 많이 쳐주고 싶어요. 그 기준선은 내가 기준이 되는 잣대예요.
어떨 때 쓰냐면, 저 보통 매도 때 많이 생각하는데,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수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, 예를 들어서 차트가 정말 얘를 어, 자,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막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쁘게 예, 타면서 뭔가 얘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가는 선들이 있어요. 이런 거를 기준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차트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, 이런 기준선들이 얘가 갑자기 이 기준선의 이평선이 여기인데 갑자기 얘가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면서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. 자, 물론 여기서의 무조건은 뭐냐면 기준선 이탈과 플러스 분차트의 라인과 호가를 보셔야 돼요. 그런데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기 위해서, 그냥 정말 그냥 호가가 좀 빈약하고 호가 때문에 또는 툭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보기 싫다면 그냥 두세 호가 정도 아래로 잡아 두시면은 보통 이탈하고 미끄러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너프해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정도가 이평선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내용이에요.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늦어지게 되고, 이 주식 시장에서는 판단이 늘어지는 거는 곧 내가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식 차트, 코인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